자, 미리 배포해드린 문제지인데요. 문제지 못 받으신 분 있어요, 혹시요? 다 받으셨죠? A형 문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A형 문제지에 나와 있는 제일 첫 번째 페이지하고 B형, C형에 나와 있는 첫 번째 페이지는 다 똑같고 A, B, C 글자만 달라요. A형은 1교시 문제라는 뜻이고 B형은 2교시 문제라는 뜻이고 C형은 당연히 3교시. D형, E형까지 있어요. 5교시까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시험이라든지 지난달 시험에는 4교시, 5교시 시험은 문제지를 제작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험이 많이 이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접수를 해놓고 봤더니 너무 많은 거야, 사람이. 그러면 보통 3교시면 해결이 되는데 문제가 더 수검자가 많으면 4교시를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5교시까지 그렇게. 수검자가 많으면 문제지가 많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5교시까지 만들지는 않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처음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볼게요. 제가 파일을 그대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한국산업생산본부에 있는 ITQ에서 2015년도 엑셀 문제였죠? 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문제가 됐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수검번호 빼기 자기 이름이다 라는 거를 하는데 어디에다가 예를 들어서 얘를 저장한다 그러면 내 문서 안에 라이브러리 문서 있죠? 그 ITQ 안에 꼭 여기다가 수검번호 빼기 이름으로 수검번호 아직 우리 모르니까 여기 연습삼아 1, 2, 3, 4, 5, 6, 7, 8이다 라고 하고 오늘은 2015 0506 하면 되죠. 뭐 2015년 5월 6일이라고 해서 빼기 각자 이름. 그리고 확장자는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알아서 이름만 써주시면 자동으로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1문제 제1작업에 있는 내용을 입력을 하고 나서 중간중간에 저장 버튼 누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송을 해야 되는데 전송하는 건 우리가 사실은 연습이 현재 안 돼 있잖아요. 그거는 시험 보기 전에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부정행위 하지 말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실행해가지고 내 전자우편으로 내 답을 보낸다든지 USB 메모리에서 저장하다가 그렇게 이제 만약에 발각이 되면은 싫어해요. 중간에 모르겠어요. 저도 감독관 생활을 오랫동안 했지만 중간에 이래가지고 나가세요 이런 적은 한 번도 없는데 부정행위 분명히 처리하라고는 지시가 내려와 있어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경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딴 사람한테 문제지를 이렇게 넘겨주는 그런 경우도 못 봤고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니까는. 그 다음에 2007, 2010 버전으로 설정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중간중간에 저장을 하고 전송을 해요. 그 다음에 저장하고 또 전송하고 감독관이 얘기를 하거든요. 감독관 얘기에 잘 기울이시면 되고, 예, A 열너비는 무조건 1이고요. 나머지는 알아서 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 2, 3, 4 순서대로 작업을 이렇게 맞춰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 뭐지, 이제 문제를 한번 넘겨서 한번 보실게요. 넘겨서 보시면은 대부분 문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 도형 하나 그려가지고 글자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결제란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떤 거는 노란색, 어떤 건 주황색, 그 다음에 유효성 검사 만드는 거 있죠? 여기다 성명을 이제 입력을 하면은 그 입력한 사람에 대한 유효성 검사를 해가지고 성명 입력하면은 거기에 관련된 답이 나오게끔 하는 거.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이름 정의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 있고. 유형이 그래요. 그 다음에 어디에다가 몇 시간, 여기 36시간, 뭐 30시간이라고 시간이라는 글자를 출력해라. 이거는 뭐 G/ 표준 뒤에다 시간이라고 쓰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함수 보면은요, 추수함수 시험에 많이 나오는 유형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MID가 레프트나 이런 거에 비해서 빈도수가 높아요.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맥시멈, 달랑 맥시멈 함수 하나만 나왔어요. 그렇죠?
는 맥스 괄호 열고 블럭 쭉 끝. 아니면 는 맥스 괄호 열고 블럭 쭉 잡으면 자동으로 급여라고 나와요. 예. 그 다음에 카운트 if도 되게 쉽고요. D 에버레이지 나왔네요. 보통 D 에버레이지 나오면 라운드 함수 같이 껴버리는데 그것도 없이 단순하게 나왔어요. VLOOKUP 꼭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블럭 잡아서 어디에다가 급여란에다 블럭 잡고 조건부 소식에 들어가서 뭐 한다고요? 막대 스타일 빨강.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작업에는 뭐가 나왔냐면 고급 필터가 나왔는데 근로 시간이 30시간 이거나 했으니까 뭐다? 위아래 따로따로 조건을 걸어내야 된다라는 거. 이제 눈치채실 겁니다. 그 다음에 결과를 블록 잡아서 색깔 없애주고 표 스타일 13번째 거네요. 밝게 중에 13번째 거. 예, 그러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부분함 나왔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연습했던 거는 피벗 테이블이었는데 이번에 부분함 나왔어요. 그러니까 청소, 아동보호, 문화해설사, 급식도우미, 역순이네요. 글자가. 그러니까 내림차순 해주고, 일자리 구분단에다가 내림차순 해주고, 부분합에 들어가서, 그룹별 정리할 거를 길자리 구분으로 선택해주고, 처음에는 뭐 한다고요? 개수, 성명이라는 거에 개수를 해주고, 다시 부분합에 들어가서, 급여월에 대한 평균을 구할 때, 이때는 뭐해라?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고 되어 있는 거 해제하는 거 기억나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차트에서는 마찬가지로 이중축 혼합형 그래프가 나왔어요. 이중축이라고 하는 거는 왼쪽에 주축과 오른쪽에 보조축이 나와 있고 막대 그래프, 꺾은선 그래프 두 가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데 묶음세로 막대형으로 하고 데이터 범위는 어딘지 아시겠죠? 문화해설사 영역하고 급식도우미만 가지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근로시간과 급여에 관한 밑에 보면 법례에 근로시간과 급여라고 하는 항목만 나와 있잖아요. 그 항목들만 우리가 그룹 다중블록 설정해 가지고 차트 만들어서 제4작업에다가 넘겨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 놓고 나서 이제 하나씩 꾸며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 B형 문제 한번 볼게요. B형 문제. 자, B형 문제까지, 이제 C형 문제까지 다 확인해 보겠지만, B형 문제에서는, 어떤 함수가 나왔나 볼까요? 랭크 함수 나왔네요. 시험에 아주 잘 나온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썸이프, 뭐, 라운드 if, 썸이프하고 카운트 if, 이거는 뭐, 굉장히 잘 나오는 유형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라운드업하고 디에버레이지 나왔네요, 이번에는. 그 다음에, 맥시멈 나왔어요. 는 맥스 괄호 열고 모집 인원이라고 되어 있네. 그 다음에 VLOOKUP 나왔고 똑같네요. 뭐 유형은. 그 다음 고급 필터에 가서 500 이상이거나 그러니까는 모집 인원이 크거나 같다 500. 그 다음에 경쟁률이 크거나 같다 25인데 줄을 서로 달리해서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똑같은 방법이고 여기 피벗 테이블 나왔네. 부분함 나왔어요. 학업 우수자, 일반 학생, 일반 전형. 이것도 역순으로 처리했네요. 역순으로 처리하고 차트도 마찬가지 그런 유형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C형은 어떻게 나왔나 볼까요? C형은 C형에 들어가는 함수는 뭐가 나왔나 볼까요? 랭크 함수 나왔고요. 썸이프 나왔고 디에버레이지 라운드 미니멈 나왔네요. VLOOKUP 나왔고 왜냐면 4월달 문제가 비슷한 유형의 함수로 나왔어요. 그랬죠? 1교시 함수가 비교적 수월하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필터 및 서식에서 나와 있고 부분합 문제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번 ABC는 다 부분합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뭐를 안 풀어본 거냐면은 지난 시간에 풀어본 것처럼 피벗 테이블을 또 처리해 봐야 되는데 피벗 테이블 처리하는 문제는 이번 주 토요일날 시험 보잖아요. 이번 주 토요일날 시험을 여러분들 말고 우리 말고 지난달에 접수하신 분들이 이제 내일 이번 주 토요일날 시험을 보실 텐데 그분들 시험 문제를 보면 알아요. 뭐가 나올지는. 보통 피벗 테이블 나오고 그 다음에는 부분합 나오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보통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이번 이제 주말 끝나고 나서 문제지가 공개가 되면은 그 문제를 또 여러분 인쇄해서 드릴 테니까
만약에 부분합이 또 나왔다 그러면 인쇄하지 않을 거고요. 3월달 문제를 한번 보면은요. 3월달 문제는 어떤 문제가 나왔나 좀 볼까요? 3월달에는 함수가 추수, 위크데이, 카운트, 이프, 디, 에버레이지, 맥스, 브이룩업 같은 유형 똑같습니다. 그렇죠. 고급 필터 나왔죠. 그렇죠. 피벗 탭을 나왔죠. 3월달에 피벗 탭을 나왔으면 5월달에 피벗 탭을 나올 것 같네요. 그럼 우리가 몇 월달에 시험 보는 6월달에 보는 거죠? 짝수달에 보는 거잖아요. 짝수달에. 그럼 우리 이거 지금 보는 게 부분합이죠? 부분합이 나올지 그건 모르겠어요. 지그재그로 보통 나오는데 그게 잘 나가다 어느 날 갑자기 툭 바뀌어서 나오기도 해요. 이거 저거 나오다가 이거 저거 이거 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황당한 건데 꼭 두 가지는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관련된 문제들은 필요에 의한 거는 다 제가 인쇄해서 제공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 A형 하나씩 다시 설명드리면서 풀어볼게요. 자, A형 문제 가서요. 처음부터 저장부터 하죠 뭐. 요 위에 상단에 저장 단추 있지 않습니까? 그거 누르시면 되겠죠? 뭐라고? 라이브러리 문서 안에 내 문서 안에 ITQ 폴더 안에다가 여기다가 뭐라고 저장할 거냐면은 20150506 빼기 각자 이름 20150506 2015년 오늘 5월 6일이니까 그리고 빼기 각자 이름을 써주시면은 저장하라고 그러고요. 제일 먼저 가면 감독관이 무조건 저장부터 시키고요. 여기 있는 거를 살짝 내려놓으라 그래요. 살짝 내려놓으면은 오른쪽에 전송하는 화면이 나와요. 그러면 문제 전조, 답안 전송이라는 걸 클릭하면 그래서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감독관이 아무개님 답안지 전송 받았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저는 전송됐나요? 묻지 않아도 되고요. 예, 얘기를 해주는데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은 전송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 전송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가 잘못 전송이냐면 저장을 잘못한 거예요. 내 문서에다가 ITQ에다 저장을 해야 되는데 내 문서에다 저장을 하면 전송을 해도 전송이 안 됩니다. 저장은 했지만 그럼 감독관이 가요. 그 분한테 안무개님 하고 가요. 전송을 왜 안 하는가? 가보면 여지없이 답을 잘못 저장해 놨거든요. 그러면 그것만 다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면 제대로 저장이 되고 전송 버튼 누르면 그 감독관 컴퓨터로 답안이 자동으로 전송이 돼서 옵니다. 이 사람이 몇 번을 전송했는지도 다 나와요. 예. 그래서 전송이 됐다 그러면 성공이라고 떠요 화면에. 그러면 답이 전송된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끝나고 보내는 거죠? 끝나고 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시켜요. 아, 수시로 10분 지났습니다. 저장하고 전송해 주세요. 그래요. 제일 먼저는 저장하고 전송부터 시켜요. 이 사람이 전송이 됐는가 안 됐는가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 시험이 다 끝나는데 전송을 못 하고 있으면 시험 종료가 됐으니까 땡이란 말이에요. 예. 다만 마지막에 전송한 게 최종 전송이에요. 그런데 컴퓨터에 문제가 생기면 컴퓨터 껐다 켜야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껐다 키는 순간 답안지 파일이 다 사라져요. 이 시험의 특성이 그래요. ITQ라는 폴더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내가 거기다 수건번호 입력하는 동시에 ITQ라는 폴더가 생성이 돼요. 그리고 다시 시험에 접속을 하면 내가 저장해 놓은 파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컴퓨터에. 그러면 최종 방법은 뭐냐면 전송해 놨던 내 답안 파일을 받아와야 돼요. 그게 이 시험의 특성이 그래요. 이 시험은 엑셀만 보는 게 아니라 답안을 저장하고 전송하는 것까지 시험에 다 포함시키는 건데 모르시는 분들은 왜 저장하는 시간을 별도로 안 주느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불편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요 시험 특성이 그렇다라는 거죠. 취지가. 그러면 내가 저장을 했는데 감독관 컴퓨터에 분명히 갔다 그랬는데 없으면 감독관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인생을 책임지겠지, 알아서. 뭐 물질적으로 하든 뭘 하든 다 하겠지. 근데 수감자가 잘못을 해서 전송을 못하면 어떻게 돼? 내가 땡이란 말이야. 그래서 저장하고 전송하세요라고 해요. 근데 그게 한 20분, 30분 지나면 안 들려요, 잘. 내 리듬에 의해서. 처음에는 감독관이 저장하고 전송하세요 그럼 그게 들려. 근데 한참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떠들어라 나는 나대로 가요. 리듬이 깨져 있지 리듬이 이제 나의 리듬으로 붙어버린 거잖아요. 근데 마지막에는 5분 남았어요, 1분 남았어요 라고 달달 볶아요. 최종적으로 꼭 저장을 하고 이렇게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전송 버튼을 딱 눌러주면 전송이 된다고. 그러니까는 그거는 이제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우리가 여행 연습을 한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이 시트의 연럽이를 다 1로 바꾸죠? 네, 1로 바꿔요. 그 다음에 제 시트 3번을 뭐로 바꾸죠? 제 3작업으로 바꾸죠? 시트 2번은 제 2작업으로 바꾸죠? 시트 1번은 제 1작업으로 바꾸죠? 그 다음에 시트 1번은 전체를 뭐예요? 가운데 맞춤하죠? 그 다음에 B의 네 번째부터 입력 들어갈 거 아닙니까? 맞죠? 예. 그리고 중간중간에 저장하세요. 컨트롤 S가 저장이잖아요. 컨트롤 S가. 그러니까 입력하다가 입력이 다 끝나고 나서 조건대로 처리할 때 그때 저장 한번 하고 전송은 안 해더라도 예. 그리고 이제 1번 함수 문제 풀고 나서 또 저장하고 이런 식으로 수시로 자, 그러면 지금 시간이 3분 전 3시인데 그 결제란 만드는 거 빼고 4월 노인 일자리 현황 보고라는 글자는 넣고 듣지 말고 그 안에 표에 있는 것만 입력하는 시간을 10분? 10분이면 돼요? 예. 시작.
이메일 셀에 결제란을 만들어서 그림으로 붙이는 거는 다들 하실 수 있으시겠죠. 이렇게 블럭 잡아서 일단 테두리 선을 그리고 너비를 조정해 주시고 어떤 건 병합을 해서 글을 쓰고 나서 그거를 복사한 후에 그림으로 붙여 놓으시면 이렇게 떠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글자를 써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 2, 3 둘은 조금씩 높이를 높여줘야 이쪽에 도형이 들어가는 거는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한다? 여기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없애야죠. 원본 자체는 없애야 된다라는 그런. 자, 그렇게 놓고요. B의 네 번째부터 저기 밑에 열량하고 일량과 근로계월수는 주황으로 바꾸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H 14번째 이름에는 데이터에 가서 유효성 검사에 가면 목록으로 바꿔 놓으시고 목록의 값을 앞에 있는 사람의 이름으로 지정해 주시면 되죠. 그럼 여기 이제 화살표가 나와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시간 나오는 거는요, 컨트롤 1번. 그 다음에 표시 형식에 가서 뒤에다가 시간이라고만 출력해주면 몇 시간 하고 나올 테고요. 그 다음에 F5 급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이름 상자에다가 급여라고 쓰시고 쉼표 스타일만 찍어주시면 오른쪽으로 가면서 여유있게 좀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름 상자에다 이름 정의해주고 그 다음에 셀 서식에 셀 서식 지정해주는데 잘못하면 틀리는 부분이 여기에요. 테두리 선을 그리고 나서요, 마지막에 굵은 테두리 넣어주시고 안에도 구분하기 위해서 굵은 줄이 들어가 있다라는 게 우리 문제지에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이 테두리가 굵은 줄이 들어가 있어요. 문제지에. 그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또 그것도 부분 감점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함수 볼게요. 성별을 입력하는데 성별란이 굉장히 넓죠? 1년간 근로 개월수라고 하는 글자를 집어넣으려고 성별란이 넓어진 거예요. 얘를 좁히면 안 돼요. 그럼 글자가 밑에 안 보이기 때문에 감점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자, 함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과연 함수를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 하는데, 첫 번째 함수는 주민번호에서 여덟 번째 글자가 1이냐, 1이면 뭐라고요? 남자라고 되어 있고요. 2면 뭐라? 여자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하래요. 근데 무슨 함수를 쓰냐면 추수 함수를 쓰래요. 추수. 여기에 이제 성별 코드가 들어갈 거예요. 성별 코드. 그러니까 1이냐 2냐 하는 거죠. 그 성별 코드가 1이면 뭐라고요? 남자고요. 2면은 뭐자고요? 여자고요. 그러니까 는 추수, 여기 값이 나와야 값. 그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렇게 쭉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값이, 이 추수에 있는 값이 3이면 3일 때 해당하는 거를 처리하고, 값이 2면 2일 때 해당하는 걸 처리하고, 값이 100이면 100번째 항목을 처리하고. 근데 우리는 코드가 1 아니면 2밖에 없으니까 1이면 남자, 2면 여자, 그러니까 두 개를 앞에다 나란히 써주시면 되고, 성별 코드가 뭐라 그랬어요? 8번째 글자라 그랬잖아요. 8번째 글자. 그러니까 이 성별 코드라고 하는 개념이 이거죠. 뭐 MID, 주민번호 8번째에서 한 글자, 이거예요. MID, 주민번호가 지금 D의 5번째 셀인데, 그 D의 5번째 셀에서 480512-1 하고 들어간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여덟 번째에서 한 글자니까 여덟 번째 글자라고 하는 것이 여덟 번째에서 한 개가 이런 거죠. 예,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1이니까 남자고 2면 여자고. 그러니까 주민번호가 여기서 말하면 뭐가 된다? 뒤에 다섯 번째 셀이다. 이게 답이 될 거예요. 한번 넣어볼까요? 여기다가요. 네, 남자 됐네요. 그 다음에 얘를 자동 채우기하면 선이 깨진다 그랬어요. 네. 굵은 줄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요거에 가서 서식 없이 채워라. 선이 다시 살아난다. 한번 해보세요. 1번. 예. 주민번호의 앞 두 글자가 44 이하이면 44년생 이하이니까 70대라고 출력을 하고 그 외에는 60대라고 출력해라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문제가 맞습니까? 예. 근데 if 함수를 쓰래요. if 함수는 if하고 left를 쓰래요. if는 우리 많이 안 풀어봤어요. 예, if는 뭐냐면 는 if 여기다 조건을 써요. 조건식을 써요. 조건식을 쓰는데 좀 올려서 보여드릴게요. 조건식을 쓰는데 이 조건이 참일 경우가 있고 거짓일 경우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if 나이가 20보다 크거나 같으면 성인 아니면 미성년이라고 출력해라 이런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나이는 여기서 말하는 뭐 D의 세 번째 셀이 될 수도 있고 뭐 K의 일곱 번째 셀이 될 수 있겠죠. 셀이. 그래서 그 셀 값이 20보다 크거나 같으면 20세 이상이면 성인이고 아니면 미성년이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는 if 뭐라 해볼까요? 자녀 수가 3인 이상이면 그러니까 자녀들의 수가 셋 이상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자녀 수 곱하기 10만원 아니면 자녀 수 곱하기 5만원. 이건 뭘까요? 이런 문제는 시험에 잘 안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자녀가 많으면 10만원씩 3명이면 30만원 별도의 수당 준다는 뜻이고요. 2명이면 뭐예요? 5만원씩 10만원 준다는 뜻이잖아요. 싸움 날 수도 있으니까 문제 내진 않아요. 그러나 어느 기관이나 단체나 이런 걸 적용하는 데는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다둥이 가족 있잖아요. 많은 자녀들을 많이 키우는 집들은 보조해주는 거 있잖아요. 예. 그 자녀 수라고 하는 것이 뭐 A의 일곱 번째 셀에다 입력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A의 일곱 번째 셀이 3보다 크거나 같으면 A 일곱 번째 셀 곱하기 10만원. 만약에 애가 저번에 어린이날 방송 보니까는 10셋 가족 나왔던데요? 네, 10셋. 10셋이야. 그러면, 근데 그 집 자녀들은 대부분 하는 얘기가 뭐 1명 낳겠습니다. 2명 낳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안 하던데요? 무려 7 이상을 낳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되게 좋은가 봐요. 근데 요즘 이제 예를 들어서 자녀 수가 1명이다 그러면 5만원 받는 거고 자녀 수가 4명이다 그러면 40만원 받는 거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부모를 모시는 경우 있잖아요. 부모를 모시는 경우에는 뭐 인원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뭐 20만원을 드린다든지 뭐 이럴 수도 있고 이거냐 아니면 저거냐를 판별을 해야 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if문을 쓰는 거예요. 이거냐 저거냐 둘 중에 하나. 수업 시간이 끝났느냐? 그렇다. 그러면 집에 가고 아니면 수업 계속하고 이거죠. 둘 중에 하나예요. 내 배가 고프냐? 고프다. 그럼 밥 먹으러 가야 되고 아니다. 그러면 공부하고 이런 거죠.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거 아니면 저거.
그러니까 평균이 60점 이상이냐 그럼 합격 아니면 불합격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70대냐 아니면 60대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여기 어떤 조건이 나오겠죠. 조건이 나와서 그 조건이 맞으면 70대고 조건이 안 맞으면 뭐야 60대고 이거잖아요. 그럼 조건을 써야지. 근데 조건이 뭡니까? 주민번호의 두 글자가 앞에 두 글자니까 레프트 주민번호 두 글자가 뭐보다 44보다 작거나 같다 이하니까 이거잖아요. 맞습니까? 주민번호의 앞에 있는 두 글자가 44라고 하는 숫자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거 아니면 저거 이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주민번호는 뭐예요? 뒤에 다섯 번째 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뒤에 다섯 번째 셀 쓰는 거지 이렇게. 그럼 한번 써봐야지 뭐 여기다. 맞는가 본데. 그 뭐 큰일 났다. 다 60대인데? 어? 이 사람 왜 60대일까? 그렇죠. 이상하죠? 뭐가 틀렸던가? 따옴표요? 예,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레프트 함수나 MID 함수를 쓰거나 라이트 함수를 쓰면요, 숫자가 아니에요. 글자예요. 글자예요, 글자. 그러니까 44라고 하는 숫자가 아니라 뭐냐면은요, 명확히는 글자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자 보시면 따옴표를 이렇게 넣었잖아요. 이렇게요. 그때는 이제 나오는 거예요. 따옴표가 들어가야만이 44로 인식해. 그럼 얘는 또 이상하다. 예. 주민번호의 8번째 글자가 그래서 MID 함수 썼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기 있는 성별 코드가 1이 숫자 1이 아니라 글자 1이라 그랬잖아요. 글자 1이지만 숫자처럼 보이잖아요. 그때는 인식을 해요. 숫자 1은 아니지만 1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일 때는 남자, 두 번째일 때는 여자. 이거는 돼요. 그런데 이런 겁니다. 여기다가 는 if 레프트 뒤에 다섯 번째 셀에서 두 개가 두 번째 글자가 만약에 44이면 그랬단 말이에요. 44년생이면 뭐예요? 이제 나이가 70이 넘었잖아요. 그래 놓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70대 그랬잖아요. 우리가 여기다 70대 이랬잖아요.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아니면 60대라고 썼잖아요. 이렇게 썼잖아요.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이렇게 썼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보기 좋게 좀 제가 떨굴게요. 여기는요. 이렇게 요거는 44라는 숫자죠. 44요. 여기서 말하는 이 글자 앞에 두 개는 뭐냐면 글자예요. 그러니까 숫자 44가 아니라 글자 44라는 거예요. 그러면 45나 46이나 이거는 44보다 큰 거지 작거나 같지는 않아요. 43년생 같으면 어때요? 43년생 같으면 44보다는 작잖아요. 그게 숫자든 글자든 작지 않습니까? 여러분 숫자만 크다 작다가 있는 게 아니라 글자도 김씨하고 박씨가 있으면 김씨보다는 박씨가 커요. 홍씨가 크고 왜? 가나다 순에 의해서 뒤에 가 있으면 그게 큰 글자입니다. 그래서 44보다 작다라는 말은 43, 42, 30 이런 것이 44보다 작다라는 글자잖아요. 그래서 따옴표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사실은 어려운 문제예요.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레프트, 미들, 그 다음에 라이트 이런 함수가 들어갔을 때는 그래서 글자를 잘랐잖아요. 두 개를 잘랐지 않습니까? 뭐 한 개를 잘랐잖아요. 잘랐는데 그게 숫자처럼 보이면 숫자처럼 인식은 하는데
너 같으니 다르니 크거나 같으니 작거나 같으니 물어볼 때는 꼭 따옴표 안에다 물어봐야 된다라는 거. 이건 철칙이에요. 예. 공부하신 분이 있었나봐. 그래서 따옴표 얘기를 하셨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정확히 답이 나올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제 문제 유형이요. 작년서부터 올해로 가면서 더 쉬워져요. 더 쉬워져요. 이제 쉬워지면 우리한테는 유리하잖아요. 유리한데 그런 건 있습니다. 학점에 의한 학위 취득이라는 제도가 있죠, 우리나라에. 그러니까는 대학 학사 학위를 받으려면 140학점에 취득학점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전문 학사를 하려면 80학점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 송유군이라는 학생이 인하대학교 2학년 마치고 자퇴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70학점을 받았어요. 70학점. 그리고 나머지 70학점을 이제 대학이나 이런 데서 운영하는 학점은행제. 그래서 학점을 취득했는데 정보처리 산업기사를 땄단 말이에요. 이 친구가. 그러면 16학점. 그 다음에 우리 IT기 같은 경우에는 A등급을 3개 이상 받으면 저희 때는 8학점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4학점 줍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쉬워졌다는 거예요. 벌써. 저희 때는 8학점을 받았고 여러분이 이제 혜택을 받으시면 4학점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 학점으로 부여해 주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학위를 받아서 지금 이제 천체물리학 박사과정 통합 석박사과정으로 가 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좋은 제도죠. 가장 우리나라에서는요 자격증을 가장 많이 부여해주는 자격증이 기술사 자격증이에요. 정보처리 기술사 이런 거 자격증을 취득하면요 45학점을 받습니다. 그럼 전문대학 나오신 분이 다른 과목 몇 개 더 하면 바로 학사학위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 기술사 자격을 따려면 그냥 자네들 대학 입학해서 졸업하는 게 빠를 수 있어요.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인원수가 많지도 않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두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나머지 문제도 한번 더 풀어볼게요. 최대 급여라고 써 있는데 최대 급여 월. 이제 함수는 뭐냐면요. 는 맥스 범위를 정해주는데 이 범위명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급여라는 이름을 정해줬나봐요. 여기 이름을 급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F의 5번째부터 F의 5번째부터 F의 12번째까지인데 사실은 얘를 해주면은 여기 이름이 급여라고 나올 거예요. 급여. 한번 해볼까요? 제가 직접요. 는 맥스 마우스로 블럭을 잡으면요 급여라고 떠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쓰면 안됩니까? 이렇게 쓰면 틀리나요? 틀려요. 자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는 맥스 가로 열고 마우스로 블럭을 잡으면 자동으로 급여로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해주는 게 정답이에요. 급여라고 나오는 게 이렇게 나오는 게 정답인데 이걸 수작업으로 는 맥스 가로 열고 F의 5번째부터 F의 12번째까지 쓰면 답은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썼잖아요. 이렇게 답을 썼으니까 이렇게 썼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썼잖아요. 그럼 틀린 거라고. 왜냐면 분명히 문제지에 정의된 이름을 쓰라고 했거든요. 정의된 이름을 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요 급여 항목 안에 이름 상자에다 급여라는 이름을 못 썼으면
여러분이 는 맥스 가로 열고 블록을 쫙 잡으면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틀리고 급여라는 이름을 못 썼으니까 또 틀리고 이런 거예요. 이름 상대에다 이름만 썼으면 는 맥스 가로 열고 블록 잡으면 자동으로 급여라고 뜨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편리하죠. 그렇죠? 예. 네 번째 문제는 문화 해설사 인원수를 체크하는 건데, 예. 결과에 명자를 붙이는 거예요. 명자를. 그러니까 는 count if 가로 열고 어쩌고 저쩌고 해놓고 나서 뒤에다 앰퍼샌드 명 하고 붙이는 거죠.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럼 이제 count if 안에다가 뭘 써야죠. 그렇죠? 첫 번째가 뭐죠? 범위, 조건 이렇게 써야죠. 한번 해봅시다. 직접 써보면 되지 뭐. 는 count if 가로 열고 range 범위예요. 그럼 크리테리아는 뭐죠? 조건이죠. 문화 해설사가 조건이죠. 그럼 문화 해설사가 지금 여기저기 있잖아요. 하나, 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있는 곳이 바로 range 범위라는 거죠. 즉 일자리 구분이라고 되는 이 부분. 여기가 범위가 되고 그 다음에 문화 해설사라고 쓰시면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럼 몇 명하고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뒤에다가 뭐를 해야 돼요? 여기다가 얘를 붙여줘야죠. 명자 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명자를 붙일 때 뭐 이렇게 붙였어도 되고 떨었어도 상관없어요. 예. 제가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떨궈서 표시해 드리는 거예요. 컴마 다음에 한 칸씩 띄우는 이유는 보시기 편하라고 하는 거지 그것을 떨어뜨리고 붙이고 하는 거하고 상관은 없어요. 예. 자, 그럼 뒤에다가 우리가 여기다가 명자를 붙이면 앰퍼샌드 명을 붙이면 몇 명하고 나오겠죠. 그렇죠? 그 결과는 요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뭐 전혀 이상 없이 답이 잘 나오겠죠. 뭐. 문화해설사 해결하는 방법. 그러면 이렇게 쓰면 안 됩니까? 여기 문화해설사라는 글자가 지금 C의 5번째도 있고 C의 12번째도 있는데 여기를 C의 5번째라고 쓰면 안 됩니까? C의 12번째라고 쓰면 안 됩니까? 상관없어요. 문화해설사라는 글자를 클릭하셔가지고 거기는 셀을 선택하셔도 돼요. 문화해설사라고 따옴표에다 쓰셔도 되는 거고 문화해설사라는 글자가 있는 셀을 직접 클릭하셔도 돼요.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 C5라고 쓰셔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C5로. C의 5번째 셀에도 문화해설사가 있잖아요. 그래도 답은 맞아요. 자, 조건에 맞는 평균을 구하는 문제네요. 조건에 맞는 평균을 구하는 건데 무슨 함수를 쓰라 그랬냐면 는 d-average 함수를 쓰라고 되어 있어요. d-average 함수. 보통 조건에 맞는 평균을 구하는 거는 average if 함수를 쓰는데 우리 ITQ 시험에서는 average if라는 함수를 쓰는 경우가 지금까지 출제가 없었어요. 에버리지 if 쓰는 문제가 한 번도 없었고요. 대신에 어떻게 하냐면 는 sum if 나누기 count if 이렇게 출제된 적은 있어요. 자, average if라는 함수를 쓰는 게 조건에 맞는 평균을 구하는 건데 직접 출제된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sum if를 count if로 나누면
조건부 합계를 조건부 개수로 나누면 평균이 조건부 평균이 나오니까 이렇게 출제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출제되는 것도 있고 D 에버레이지 함수를 이용해서 출제되는 경우가 있고, 근데 이제 D 에버레이지를 출제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함수를 하나만 쓰기가 좀 밋밋하다. 그래서 앞에다 뭐를 쓴다? 라운드 계열 함수를 쓰는 거죠. 반올림을 하시오라고. 예, 여기는 지금 반올림이 없죠? T 에버레이지 한번 해보죠. 자, 한번 볼게요. 는 T 에버레이지, T 에버레이지를 함수를 딱 괄호를 열면은 데이터베이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데이터베이스는 뭐라 그랬어요? 이 전체가 있는 영역을 말한다 라고 했어요. 뭐 끝까지 다 잡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컴마 필드는 지금 D 에버레이지니까 평균 구하는 거잖아요. 그 평균을 구하고자 하는 항목이 뭐냐 이거죠. 급여죠, 급여. 그러니까 급여 항목을 클릭하시면 돼요. 근데 급여 항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항목이니까 5라고 써도 되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컴마 크리테리아 조건은 뭐냐면요, 문화해설사니까 일자리 구분이 문화해설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반드시 블럭을 잡아야 돼요.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는 항목 이름이 무엇냐, 그 일자리 구분란의 조건이 문화해설사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잡으시면 답이 나오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데, 요거 대신에 뭐라고 써도 됐다고 아까? 5라고 써도 된다 그랬죠? 왜냐면 급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항목이기 때문에 5라고 써도 상관은 없다. 6번서부터는 좀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결과가 나왔잖아요. D 에버레이지 함수는 나왔는데 모양새가 하나도 안 이쁘잖아요. 돈 표시도 없고 쉼표도 없고요. 그냥 두세요. 뭐라고 표현하라는 말이 없으면 안 하셔도 돼요. 여기는 문제 자체가 쉼표 스타일이 찍혀 있으니까 찍어야 되고요. 근데 여기는 시간이란 글자를 셀 서식에서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해야만 되는 거고요. 그 나머지는 알아서 쉼표가 찍히던 안 찍히던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다시 인쇄물로 표현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결과가 얼마인 줄 모르잖아요. 그냥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쓰시면 돼요. 그런데 다른 자격증 시험이든 우리 시험이든 간에 결과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면 꼭 똑같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거는. 예. 44만 원은 44만 원이 맞다고요? 아니 쟤는 지표가 찍혔네요. 이거요? 여기는 자체가 쉼표가 찍혀 있는 애들이잖아요. 걔들을 처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쉼표가 자동으로 찍혀 나와요. 일반적으로. 여기 있는 걸 가지고 만약에 하라 그러면 쉼표가 없기 때문에 안 나오지만 여기 있는 걸 평균을 내라 그러면요, 몇 시간하고 시간도 붙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원래 있는 데이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 6번 문제. 6번 문제는 뭐냐면 VLOOKUP 함수잖아요. 자, VLOOKUP 한번 해볼게요. 는 VLOOKUP 괄호 열고, lookup value는 뭐냐면 최경수라는 사람 이름이고요. 컴마 이때 테이블 어레이는 최경수라는 사람이 들어가 있는 그 칸서부터 이말순이라는 사람, 김진숙이라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근로 개월수를 출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로 개월수까지만 블럭 잡으면 되고요. 근무일수까지 잡아도 상관은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컴마 지금 근로개월수에 뭐를 찾는 거예요? 몇 번째? 예, 근로개월수가 결과를 찾는 거니까 근로개월수는 성명이란 글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니까
6이라고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최경수라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럼 최경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왜 똑같은 최경수를 찾느냐? 이게 이름이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가나다 순이든 역순이든 간에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아닌 막 들쑥날쑥하게 되어 있는 글자를 찾을 때는 반드시 정확히 일치하는 걸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최경수라는 사람을 찾아야지, 최경수라는 사람이 만약에 없다고 해서 최경순을 찾을 수도 없는 거고 최경숙을 찾아서도 안 되거든요. 그럴 때 반드시 정확히 일치하는 걸 찾는다고 해서 0이라고 쓰면 되겠죠. 0 또는 false라고 쓰셔도 되고 0이라고 써도 되고. 그러면 최경수 씨에 대한 근로 개월수가 나왔다라는 거죠. 예. 답을 한번 크게 놓고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있고요. 그 값이 포함되어 있는 영역인데 반드시 이 글자가 포함되어 있는 영역을 블럭을 잡을 때는 그 블럭의 첫 번째가 내가 찾고자 하는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봉국이라는 사람에 해당하는 개월수를 찾아라. 그럼 블럭을 반드시 성명서부터 블럭 잡는다. 그거를 A에서부터 A5부터 잡아도 안 되고, 그거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조건부 서식 볼게요. 지금 급여 얘들 블럭 잡아서요.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서 데이터 막대에 가서 빨강 끝,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렇죠? 네. 블럭을 잡아서 조건부 서식에 가서 데이터 막대를 빨강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저장 한번 하시면 되고, 그럼 뭐 이 문제는 다 해결 본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뭐 특별히 어렵지 않은 유형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은 이제 필터, 고급 필터하고 표서식 나와 있는데요. B의 네 번째부터 H의 12번째까지 복사해서 제 이 작업에다가 B2에다 붙이는데, 선택하여 붙여넣기 들어가서 열너비를 먼저 한번 세팅해주고 그 다음에 붙여넣기 해도 뭐 이상 없겠죠. 그러니까 너비를 일일이 조정하기 귀찮으시면 1작업에서 너비를 어느 정도 맞춰놨지 않습니까? 그럼 2작업에 와서 너비를 맞춰놓고 그 다음에 붙여넣기 하면 똑같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아까 1년간 근로개월수가 3줄 되더라고. 3줄. 선생님, 제일 밑에 붙여넣기 했을 때 제일 밑에 선이 있죠, 굵은 선. 예. 그게 만약에 안 찍혀있으면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예. 만약에 선을 칠해라 라고 나와 있으면 선을 칠해야 되고, 그렇지 없으면 복사해서 붙이는 거잖아요. 우린 죄가 없잖아요. 예.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근로시간이 복사 어디에다가 B 13번째다가 복사해서 붙여넣고, 그 다음에 근무일수가 붙여넣고, 30 이하니까는 작거나 같다 30시간이 30 이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작거나 같다 30 쓰고, 근무일수가 주 3회니까는 주 3회. 근로시간이 월 30시간 이하, 작거나 같다 30, 이거나 하니까 근무일수를 같은 줄에다 붙이면 안 되고 다른 줄에 붙여야 되겠죠. 근로시간 월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쓰셔도 돼요. 이렇게 근로시간 Alt 엔터 치고 다시 월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근무일수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잘못해서 근로시간을 줄바꾸기를 안 하고 옆으로 이었었어요. 이렇게 옆으로. 그럼 틀린 거예요. 이렇게 근로시간 월을, 문제지에는 근로시간 월이라고 돼 있잖아요. 한 줄로. 근데 우리 데이터는 줄이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줄을 바꾼 상태로 입력을 해야 되는 거지, 옆으로 붙여 쓰시면 틀린 거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예.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복사해서 붙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 원래 데이터 영역을 마우스로 블럭을 잡아도 되고, 그 안에다 클릭해 놔도 되고, 그리고 데이터에 가서 고급 필터. 다시 한번 들으세요. 꼭 다른 데를 클릭하고 오시더라고. 또는 여기다 클릭해놔. 여기다가 주 3회라고 써놨으니까 여기다 클릭해놓고 고급에 오면 얘가 영역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입력하시고 나서 원래 있는 데이터에다 클릭해 놓으시라고. 그리고 고급에 오면은 자동으로 블럭이 설정이 되니까. 그 다음에 조건 범위는 아래에 있는 세 줄 두 칸이 되고, 다른 장소에 복사를 눌러야 되겠죠. 현재 위치 필터를 거는 게 아니라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고, 복사되는 위치에다 클릭해 놓고 문제수 요구하는 18번째 확인 누르면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다음 이제 블럭 잡고 채우기를 없애주고, 표서식에 가서 밝게 몇 번째? 13번째. 밝은 거 13번째. 여기 밝은 거 13번째 맞죠? 확인. 그러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1작업에 있는 내용을 똑같이 다시 복사를 해서 오른쪽 두 칸 빼고 아래 두 줄 빼고, 그렇죠? 원래 데이터. 원 데이터 영역만 복사를 해서 제3작업 B2에다가 선택하에 붙여넣기 열너비를 해주면 너비가 착 벌어질 테고, 그냥 붙여넣기 하시면 쏙 들어오겠죠. 붙여넣고 나서 열너비를 하지 마시고요. 열너비를 먼저 세팅하시고 붙이는 게 편해요. 안 그러면 요 지의 두 번째 셀이 글자가 좀 많아요. 얘가 세 줄이 되다 보니까 높이가 높아져 버려요. 예, 높아져 버리면, 너비를 맞추고 나면 높이가 이렇게 높아져 버리면 흉하거든요. 그래서 자, 1작업에 있는 데이터를 복사해서 제3작업 B2에다가 선택하여 붙여넣기에 들어가서 열너비를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붙여넣자 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일자리 구분란을 자세히 보시면 청소의 평균, 청소의 개수, 아동보호의 평균, 아동보호의 개수,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일자리 구분란에다 클릭해 놓고 내림차순 해줘야죠. 내림차순. 청소, 아동보호, 문화해설사, 급식도우미니까 역순, 내림차순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블록 잡고 하시면 안 돼요. 이 안에다 클릭해 놓고 내림차순. 그 다음에 이제 부분합에 가서 그룹화 항목이 뭐냐면 일자리 구분이죠. 부분합에 가서 일자리 구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일자리 구분으로 정렬을 한 거니까 이거는 틀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성명의 개수. 성명의 개수를 먼저 하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부분합에 가서 급여. 성명 빼고 급여월에 평균을 구하는데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고 하는 거, 요거. 얘를 꼭 빼주시고 확인 눌러야 된다. 얘를 하고 확인 누르면 어떻게 돼요? 아까 계산한 일자리 부분, 여기 개수가, 이름의 개수가 사라져요. 요걸 꼭 빼주시고 확인 누른다. 그 다음에는 C의 너비를 넓혀주셔야 돼요. 문제지 결과에 보면 C의 너비가 넓어져 있어요. 그렇죠? C의 너비가 이렇게 가려지거나 이렇게 되지 않고
선에 의해서 깨지지도 않고 넓어져 있거든요. 넓혀 주셔야 돼요. 안 넓혀 주시면 부분 감점 당합니다. 예. 그 다음에 그룹 페이지에 가서 윤곽 지우기만 눌러주시면 뭐 답이 쫙 하고 나오죠. 한 장 넘기시면 이제 그래프 나와 있는데요. 일작업 중에서 성명의 문화해설사, 급식도우미 문화해설사, 그 다음에 근로시간과 급여잖아요. 그렇죠? 그는 요렇게 쫙, 예. 삽입에 가서 세로 막대 이렇게 나왔네. 이 차트를 이동할 겁니다. 새 시트 제4작업으로, 그리고 3작업 오른쪽으로 넘기셔야 되고요. 뭐를 다시 한다고요? 자, 1작업에서 지금 문화해설사하고 아동 급식도우미하고 아동보호나 청소는 빼라는 얘기잖아요. 제목에 보니까 문화해설사 및 급식도우미에 관련된 것만 하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름하고 근로시간 급여만 갖고 하는 거잖아요. 먼저 성명의 최경수, 문화해설사 해당되는 사람이고, 컨트롤키 누른 상태에서 박철민, 그 다음에 2개 건너뛰고 저 밑에 3명 있잖아요. 급식 문화, 3명. 그 다음에 이제 근로시간과 급여 중에 짝짝, 그리고 40시간 여기, 그 다음에 저 밑에 3줄. 블럭이 색깔을 칠해 본다면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만,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만 이렇게, 여기만 블럭 잡으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 놓고 삽입, 세로 막대 2차원, 그리고 차트 이동, 어디에다가 제4작업, 그리고 3작업 오른쪽으로 끌고 오시면 일단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네 번째를 봐야 돼. 네 번째 차트 조건의 네 번째, 레이아웃 세 번째 건 누르고 스타일에 가서는 18번째 거래. 알록달록한 거, 이렇게 꾸미래. 그 다음에 홈에 가서 맑은 고딕, 그 다음에 11포인트, 그 다음에 컨트롤 1번, 질감, 편지지 여기 있네. 편지지 파랑 박엽지 밑에 왼쪽에 있는 거. 그 다음에 그림 영역은 어디? 그림 영역이 허연대가 그림 영역이죠. 얘 흰색 맞네. 흰색으로 되어 있죠. 단색이 흰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흰색으로 되어 있죠. 근데 조금 전에 우리 자동으로 되어 있었죠. 그럼 안 돼. 자동으로 넣으면 안 되고 반드시 단색에 가서 흰색으로 바꿔 놓으셔야 돼요. 예. 그 다음 이제 제목은 어떻게 해야 돼? 제목은 다시 가서 맑은 고딕 20포인트 진하게 굵게 돼 있고, 컨트롤 1번 단색 채우기인데 흰색으로 칠해 놓고, 테두리는 뭐 하나 넣어줘야지. 테두리는 뭐 검정을 넣든 뭐를 넣든,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검정 테두리가 들어가 있어야지. 이 영양서식은 닫아놔도 되고 옆에다 이렇게 가려놔도 돼요. 상관없어요. 필요하면 컨트롤 1번 누르면 나오죠. 차트 제목은 길다.
차트 해설. 뭔 제목 이렇게 길어? 급여가 어느 거야? 급여가 지금 그 빨간 막대가 급여죠? 얘의 차트 종류를 어떻게 하래? 차트 종류를 꺾은 선으로 바꾸래요. 꺾은 선을 딱 클릭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게 표식 있는 꺾은 선이에요. 그리고 얘를 클릭하고 컨트롤 1번 뭐 하라고? 보조축으로 보내라고. 보조축. 다시. 자, 여기까지 왔잖아요. 지금요. 제목하고 제목 꾸미는 것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이 빨간 막대를 차트의 종류를 바꿔야 돼요. 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차트 종류 변경 눌러도 되고, 컨트롤 1번 누르면 나와요? 컨트롤 1번에는 안 나와. 컨트롤 1번은 색깔을 뭐로 바꿔라, 크기를 뭐로 바꿔라, 이런 게 나오는 거지, 차트 종류를 바꿔라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런 거는 겉에 크게 있으니까, 예, 차트 종류를 변경하는데, 꺾은 선 선택하고, 그리고 꺾은 선 클릭하고, 컨트롤 1번. 꾸며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얘를 보조축으로 보내면, 보조축으로 가거든요. 오른쪽에는 급여, 왼쪽에는 시간이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러면 그것이 이제 7번째 서식을, 예, 급여는 꺾은 선 보조축으로 보냈고, 그 다음에 뭐지? 요거. 이 박철민의 꺾은 선 보이시죠? 여기 점 있잖아. 점. 걔를 한 번 더 클릭하고, 그리고 오른쪽 눌러서 뭐 해라? 레이블 추가. 그럼 레이블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지금요. 오른쪽으로 들어가니까 그 레이블을 클릭하고 컨트롤 1번. 그리고 얘가 오른쪽이 아니라 어디? 위쪽. 아까 오른쪽으로 갔던 애를 위로 올려야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꾸미는 거는 컨트롤 1번이에요. 그러니까 클릭을 하면 전체가 선택되고, 다시 그놈만 클릭하면 해당되는 것만 클릭됐고, 그래서 오른쪽 눌러서 뭐라고 지정을 했고, 근데 지정한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그거를 클릭하고 컨트롤 1번. 컨트롤 1번은 꾸미는 거니까,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거를 위로 올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화면이 답답하면 닫으셔도 되고, 그냥 가지고 올라가면 안 돼요? 꼭 그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 이거를 여기 있었는데 끌고 가면 안 됩니까? 안 된다고 법이 써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선생님 여기 만약에 하나가 아니라 5개가 다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씩. 하나씩 5번 올리기는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애를 위로 그러면 다 올라갈 거 아닙니까?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냥 끌고 올라가면 벌 받아? 아니야, 상관없어. 그냥 올라가 있으면 돼. 문제지에 얘를 위로 올리시오 라는 말은 없죠. 올라간 것처럼 보이잖아. 잘 보세요. 얘를 오른쪽에 있는 애를 제가 위로 올려라 그러면 위로 갔어요. 근데 보세요. 여기 마우스를 제가 올렸잖아요. 올려놨잖아. 올려놓고 컨트롤 1번 가보면요, 없어. 오른쪽 위로 올라간 건지 어떻게 해서 간 건지 근거가 없다고. 근데 문제지에서 위로 가세요, 위로 보내세요 라는 말이 있었으면 이렇게 해야 답이고, 그냥 올리면 틀린 거야. 감점 당하지. 근데 그런 말이 없이 위에 있었잖아. 그러면 끌고 올라가든 비비고 올라가든 상관은 없다고. 예. 그 다음에 눈금선. 이 눈금선에 가서 눈금선, 주눈금선을 클릭하고 컨트롤 1번 스타일을 뭐로 하라고 돼 있어요? 파선? 오케이 바리 파선. 그럼 파선으로 변했네. 그 다음에 축을 보자고. 축 45시간 0시간서부터 45시간이고 0서부터 50만원까지 맞죠? 이 축은 맞고. 범례 밑에 범례는 어떻게 해요?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근로시간 월이라는 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편집에 들어가서 근로시간 월이라고 직접 써야지 뭐 이렇게. 급여월도 급여월이라고 직접 써야지. 직접 써야만이 법례가 변경이 돼요. 법례가 변경이 되는 거는 직접 쓰셔야 하는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여기 도형 중에 보면은 그 설명선 도형 중에 이런 도형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도형이 있죠? 이렇게요. 네. 이걸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가요. 이렇게 빼면 가거든. 이렇게. 그래갖고 여기는 컨트롤 1번 들어가서 흰색으로 칠하면 되고, 흰색으로 칠하면 되고, 글자 색깔은 검정으로 하면 되고, 최대 급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가운데 하면 되죠. 뭐 가운데. 그런데 이게 자세히 보시면 테두리 선이 검정 건지 파란 건지 몰라요. 이 테두리 색깔이 흑백 문제지기 때문에 검정인지 파랑인지 모른다고. 그러나 최대급여라는 글자가 들어있는 배경은 허연 건지 시커먼 건지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각적으로 쉽게 표현이 가능한 색깔, 흰색처럼 보이는 건 흰색으로 만들어야 되고, 진하게 보이는 건 검은 거로 해주면 되고, 그만 해주시면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답은 다 해결이 된 것 같은데요. 그렇죠? 다음 시간에는 B형서부터 문제를 풀어보는데요. B형과 C형은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실 거예요. 제가 앞에서 먼저 같이 따라가면서 진도를 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다 풀어보시고 제가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함수도 직접 풀어보시고 이해되시겠어요? 예.